의암댐에서 경찰선 등 선박 적대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700mm가 쏟아진 철원 민통선 마을은 북한에서 흘러내리는 한탄천이 범람하면서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거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주민들도 있습니다. 엿새 동안 최대 750mm의 비가 내린 강원도는 곳에 따라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의암호에서 경찰선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선과 춘천시청 선박, 고무보트 등 3척이 전복됐습니다. 오늘 사고는 폭우로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 행정선과 민간업체가 출동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차 고박 작업에 실패한 뒤 경찰정이 추가 투입된 협력 작업에도 고박에 실패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의암댐에서 500m 상부 지점에 설치된 와이어에 걸려 선박 3척이 동시에 전복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청 기간제 근로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관 1명과 시청 공무원 3명, 인공어초 관계자 1명 등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는 인공 수초섬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결박하려다 발생했습니다. 이 수초섬을 담당하던 주무관은 현재 실종 상태인데요. 아내와 함께 출산 휴가 중이었는데 오늘 일을 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 당시 춘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엿새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소양강 댐까지 방류하고 있어 의암호 물살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분이 내려갈 때도 여기까지는 더 져요. 여기서 삽시간에 지나갔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식물을 심어놓은 인공 수초섬이 댐을 향해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 환경선과 민간업체 고무보트 그리고 경찰서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수초섬을 붙잡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담당 주무관은 어제부터 출산 휴가 중이었는데도 현장에 나갔고 환경선과 보트로 정박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까지 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시가 배포한 시간대별 사고 현황을 보면 오전 10시 45분 담당 주무관은 담당 계장에게 수초섬이 떠내려간다고 보고했고 계장은 출동하지 말고 떠내려가게 두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인 10시 58분 춘천시에 소속된 기간제 공무원 5명을 태운 환경선은 출동했고 이들은 20분 동안 3km가량 수초섬을 따라가며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분 뒤인 11시 25분에야 급류가 강하다며 철수 명령을 내리고 철수 과정에서 경찰선이 침몰해 결국 배 3척이 모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을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작업을 했냐는 항의인데 춘천시는 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수습 현장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춘천시가 왜 이런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를 수차례 따져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시가 내려와서 했다는 거야. 그 시장님이 똑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시라고. 하지만 이재수 춘천시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시장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우리 너무 심하게 불어났었는데 꼭 그렇게 출동을 시켰어야 되는지. 있을 리가 없죠. 저희를 시키라고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춘천시는 보도자료에서도 결코 지시한 적이 없고 인공수초섬을 그냥 떠내려가게 두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만약 아무런 지시도 없고 강압도 없었다면 이들이 대체 왜 오늘 같은 날 배를 타고 나가 작업을 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시한 적 없다는 춘천시의 한결같은 반박에 실종자들의 분노는 결국 참을 수 없는 오열로 변했습니다. 브리핑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건의 발단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한 것 이런 거를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얘기해야지. 그냥 아까 보니까 그냥 러프하게 그렇게 왜 그렇게뿐이 못합니까?
경찰도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인공수초섬을 담당하는 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인공수초섬 결박 상황과 지시 내용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비가 무려 700mm가 쏟아진 철원의 최북단 민통선 마을은 북한에서 흘려내리는 한탄천이 범람하면서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물이 좀 빠지면서 저희 취재팀이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눈으로 본 마을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지붕만 드러냈던 철원군 이길리 마을. 물이 빠졌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군부대 초소에 막혔습니다. 침수돼 위험하기도 하지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검문소 너머로 보이는 마을이 바로 이길리입니다. 어제 지붕 처마 밑까지 차올랐던 물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제 밤사이 대피했던 주민들이 서서히 복구를 위해서 마을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해 참상을 꼭 알려야 한다는 주민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마을로 들어가 핸드폰으로 실상을 찍었습니다. 물이 빠진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서서히 수해 현장의 참혹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을 골목길에 냉장고가 널브러져 있고 어느 집 탁자는 담벼락에 걸려 있습니다. LP 가스통도 위험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들어왔더니까 이 집안 상황이 어떻던가요? 암흑색이죠. 어디도 어떻게 되지 살림살이고 다 뒤죽박죽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찬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제 키가 178cm입니다. 제 키보다 높이 물이 찼던 겁니다.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수재민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쁜 손을 놀렸습니다. 흙탕물 범벅인 가재 도구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혹시 집안은 괜찮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처참한 상황에 말문이 탁 막힙니다. 가족의 삶과 함께했던 세간살이가 완전히 뒤엉켜 있습니다. 냉장고고 뭐고 그냥 뭐 다 차만 뭐라고 엄두가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치냐고. 안타까운 주민들을 뒤로 하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한탄천 범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천뚝 곳곳이 깎여 나갔습니다. 저 밑에는 뚝이 있고 여기 뚝이 없잖아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렁 되면서 이게 넘는 거야. 범람 현장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강한 물살이 흐르는 한탄천. 긴 제방이 속절없이 잘려나갔습니다. 닷새 동안 내린 700mm가 넘는 물폭탄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24년 새 3번의 물난리를 겪은 이길리 마을. 언제 또 이 난리를 겪어야 끝이 나냐며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집중호우가 무서운 이유는 산사태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20일 넘게 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거처를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긴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뒷산 곳곳이 패여있고 흘러내려온 토사로 뒤뜰은 엉망이 됐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긴 지난 3일, 집 뒷산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급한 대로 방수포를 덮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옆면까지 토사가 튄 상태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비가 온 데다 지난 31일부터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일주일째 계속되자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8월 달 들어서 지금 누적 강수량이 190을 넘었는데 1, 2, 3, 4, 5 계속 비가 오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뒷산에서 흘러내려온 흙이 도랑을 막아 집 뒷밭부터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토사가 집을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손 쓸 수 있는 게 없는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부터 납니다. 너무 많이 물이 아침에 내려가서 내가 너무 겁을 먹었다고. 물이 막 차올라오고 저 들어가는 산땡처럼 이렇게 쌓인 거 다
불법 개발을 하다 공사가 중단된 산 중간에 큰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다행히 산 바로 밑은 빈 땅이지만 이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인근 민가 옆으로 폭포가 돼서 쏟아집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주민 3명은 토사가 집을 덮칠까 지난 3일부터는 밤에는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인력이 도저히 접근을 못해요, 현재는. 지금 건들면 더 오히려 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그냥 내 자신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비가 멈출 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주시는 신고가 접수된 신림면 황둔리와 귀래면 웅계리에 산사태 예방 조치를 하고 431개 취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엿새 동안 최대 750mm의 비가 내린 강원도는 곳에 따라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과 철원 등 영서 중북부 지역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홍천에는 산사태 경보, 춘천과 원주 등 4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는 철원 장흥 754.5mm, 화천 상서 545.5, 춘천 신북 575.7, 양구 해안 540, 인제 원통 500, 홍천 화촌 42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비가 그쳤고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강원 북부 5에서 40mm, 강원 중남부 30에서 80mm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강원 지역은 이재민과 대피 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은 54가구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임진강 지류와 한탄강이 범람한 철원을 비롯해 8개 시군에서는 668가구 1227명의 주민이 하천이나 강물이 불어나면서 경로당과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주택 피해는 57채, 농경지 265.2헥타르, 축산시설도 23곳이 침수되거나 유실됐습니다. 태백선과 영동선은 토사 유입으로 닷새째 운행이 중단됐고 도로 31곳은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강 상류 지역마다 긴급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집중호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붕괴 위험에 처한 서화면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제방 보강 작업에 나서는 등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가압장이 침수돼 급수가 중단된 간동 정수장에 대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군도 2호선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